안녕하세요. 차량기본교육 5번째를 맡게 된 선시팀의 김소희입니다. 저희는 세신은 이렇게 되어 있다 4장의 서스펜션의 기본 성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저희 팀이 아직 스터디를 완벽히 끝내지 못해 설명에 미흡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앞에서 보았을 때 타이어의 중심선이 그 노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캠버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여기가 안쪽이니까 여기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 포지티브 캠버, 이렇게 수직일 때는 제로 캠버,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이제 네거티브 캠버입니다. 따라서 이 정적 상태에서는 지금 두 타이어 모두 제로 캠버를 유지하고 있고요. 범프 상태에서는 안쪽으로 네거티브 캠버, 그리고 리바운드 상태에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포지티브 캠버, 이 롤링 상태에서는 이제 왼쪽 타이어는 안쪽으로 네거티브, 이제 오른쪽 타이어는 바깥쪽으로 포지티브 캠버인 상태입니다. 이제 실제 타이어 테스트 값을 통해서 그 휠 그립에 대한 캠버 영향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이제 이 첫 번째 이 곡선은 가속이나 제동 시에 딱 봐도 가속이나 제동 시에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제로 캠버일 때 최대 그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로 캠버에서 최대 그립이 발생하고, 이제 코너링 시에는 이제 코너링하는 바깥쪽 휠에서는 이제 한 마이너스 1도쯤에서 최대 그립이 발생하고, 이제 안쪽 휠에서는 양의 캠버로 갈수록 이게 최대 그립이 최대 그립이 발생합니다.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여기 정면에서 바라본 이 타이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코너링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렇게 되어야 최대 그립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이라서 이게 실제 값으로 이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을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요. 이제 좌우의 타이어가 서로 나란하지 않고 살짝 여기 이제 안쪽으로, 여기 바깥쪽으로 설치되었는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주시하는 전방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왼쪽의 경우 여기 이 L1의 길이가 더 짧은, L2보다 짧으면 이제 토인, 여기 앞쪽이, 그 다음에 이게 더 길면은 토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쪽 간격이 좁은 경우를 토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토인은 직선 주로에서 안전성을 부여하고, 토아웃은 코너에서 이제 운동성을 부여하는데요. 이제 여기 이게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토인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하니까 이쪽은 이제 정적 캠버를 갖게 되고, 잠시만요. 헷갈려서. 정적 캠버라기보다는 이제 동일한, 이렇게 둘 다 왼쪽으로 동일하게 주행을 했는데, 토인은 이쪽이 이제 수직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바깥쪽 휠이 수직하게 돼서 이제 토인이나 토아웃에 따라 동일하게 각도를 태도 바퀴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퀴와 같은 이제 형태의 물체는 이제 만약에 바퀴가 이쪽으로, 이게 바퀴 이렇게 측면이라 했을 때, 바퀴가 만약 이제 코너링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코너링 이쪽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바퀴가 약간 이렇게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캠버랑 토인에 의한 힘이 만약에 그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일로 가버려서 직진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지티브 캠버에 의한 힘과
토인 A님을 상쇄시켜서 직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를 죄송합니다. 자동차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노면과 이 킹핀 중심선이 이루는 이 각을 킹핀 각이라고 하고 그 이 사이의 이 거리를 킹핀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스크럽 반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 킹핀 각의 범위는 보통 5에서 10도 정도입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이 아랫부분 킹핀 오프셋 이 스크럽 반경이 그 너무 크면은 이제 휠을 작용하는 중심적을 벗어나서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이제 이게 그 비대칭이면 갑작스러운 끌림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치의 그 현가 장치의 스프링 작용으로 차체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 아까 앞에서 설명한 캠버 각이랑 그 킹핀 각의 합이 항상 일정한데요. 그래서 그 킹핀 각의 경사가 커지면 캠버는 작아지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킹핀 각의 변화에 따라 프론트 휠의 캠버 각이 변화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의 가로 하중 이동을 발생시킵니다. 아까 스크럽에 의해서 아까 말한 스크럽 반경이 아까 설명했던 여기 킹핀 오프셋이고요. 이게 작을수록 조향이 편합니다. 이 지금 중심선은 그대로인데 이 킹핀 중심선이 어딨냐에 따라 스크럽 반경이 달라지게 돼요. 여기는 스크럽 반경이 한 15mm 정도의 스몰 스크럽이라고 하고 0에 진짜 가까운 아주 작은 수치일 때 제로 스크럽. 그리고 원래 스크럽 반경이 보통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양의 값으로 생기는데 여기 넘어가 버리면 네거티브 스크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하나 좀 빠뜨렸는데 이제 스크럽 반경에서 0의 스크럽 반경이 이제 0에 되게 이게 작을수록 조향이 편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게 약간 이상적이지만 그 0이 되면 핸들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이제 좀 더 무겁게 하려고 다른 이제 장치를 추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노면의 상태가 지금 이제 매끄럽지 않고 이쪽은 지금 마찰력이 크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마찰력이 오른쪽이 마찰력이 크고 왼쪽이 지금 마찰력이 저는 얘를 미끄러운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 타이어의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일로 회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킹핀 중심의 연장선이 노면에 가로지르는 점이 그 접지 중심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제동력이 앞에서부터 걸리면 타이어 자동차의 안쪽 방향으로 이제 하려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제동시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제동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네거티브 스크럽에 의해서 그 자동차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는 힘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그 직진을 할 수 있어서 진로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밀리지 마. 네. 읽어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캠버일 때 네거티브 스크럽. 그러니까 스크럽을- 이쪽 상황에서 제일 오른쪽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를 활용한 지오메트리 상황을 이제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는 아무 묻히죠. 네.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 네거티브 스크럽이 이렇게 막아주니까 반대 방향. 막아줄 수 있다. 차가 멈출 때 스핀을 막아줄 수 있다. 아니요. 그러면 가속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책에서 들어준 제동에서만. 예시가 이 예시였어. 아, 상황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브레이크의 한쪽이 망가진 상황인데 관성에 의해서 하중 이동이 발생되어 앞바퀴의 하중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마찰력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이 상황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까랑 같은 원리로 네거티브 스크럽에 의해서 이게 상쇄돼서 직진을 가능하게 하는 그 지오메트리입니다. 네, 아까랑 상황만 다르지 뭐라 해야 되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캐스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자동차를 측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킹핀 중심선과 그 다음에 이제 노면의 수직인 이 각을 캐스터 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캐스터 각이라고 하고 이 캐스터 각이 기울어지고 노면의 수직인 이 간격을 또 트레일이라고 해요. 캐스터 트레일. 이제 트레일이 있는 바퀴가 굴러갈 때 타이어의 마찰력의 중심은 그 킹핀 축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항상 그 킹핀 축과 위치하려고 해서 그 이제 휠을 만약에 왼쪽으로 돌렸을 때 타이어 이게 복원을 하려고 해서 그 킹핀축 방향으로 그 반대로 이제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해서 그 이게 직진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이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다가 손을 놓았을 때 이게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트레일이 작으면은 이렇게 가볍게 조작할 수 있지만 직진성이 떨어지게 돼서 이 트레일을 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이거에 의한 그 복원력과 플러스 타이어의 복원 토크가 더해져서 직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 이거 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접지면이랑 회전 중심이 달라서 모멘트가 발생해서 내가 꺾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직진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발생한다. 근데요. 그게 복원 토크 이 아니에요? 그림이. 네. 이 그림. 그게 저게 타이어 접지면인가요? 그럼 그게 복원 토크 아니에요? 그 보고 토크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트레일이랑 복원력 말하는 거 아니죠? 트레일을 위한 게 이게 킹핀축의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 복원 토크는 뭐지? 복원 토크는 제 기억에 한 1, 2강 때 그때 한번 했는데 복원 1강 때 토크는 했어요. 그냥 저게 지금 보여진 게 복원 토크고 접지면에서 일어나는 게 복원 토크고 저거는 그냥 킹핀축. 이 위에 거는 킹핀축 따라 그거 아니에요? 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 타이어가 앞에 있을 경우 이제 그 킹핀 축의 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돌리면은 무게 중심 여기 있고 무게 중심의 그 진행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복원 토크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아,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서 무슨 죄송. 아까 아까 그 조향 정도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킹핀 각에 대해서 있고 지금 방금 전에는 캐스터 각에 대해서 있는데 그 이 둘을 이게 약간 상쇄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저희의 목표는 이거를 적절히 조절해서 0에 가깝게 그 캠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 설계에서는 정작 상태, 범프, 리바운드, 롤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시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여기 이 위시본이 지금 동일한 길이의 평행한 위시본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4도의 롤이 발생하면은 똑같이 양쪽 모두 똑같이 캠버 변화가 일어나서 둘 다 4도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그 범프나 리바운드 시에는 캠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레이싱 이제 경우에는 포장된 도로를 달려가지고 범프나 리바운드보다는 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와는 이게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동일한 길이에 수렴하는 리시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알아보자면 이 두 리시본을 연장시켰을 때 교차하는 지점을 순간 중심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순간 중심에 대해서 샤시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컨택 패치를 이으는 선을 그렸을 때 교차하는 지점을 롤센터라고 합니다. 롤센터는 차량의 이동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그 아까 앞에서 설명한 위시본의 지오메트리로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롤센터의 과도한 움직임은 그 핸들링 밸런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오메트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 아까 사진에서 여기가 롤센터고 여기가 질량 중심인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위치를 일단 갖고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 센터가 여기 있고 이제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일치하면은 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롤 센터가 더 위에 높이 있다면 이게 샤시의 윗부분이 안쪽으로 기어지는 그 잘못된 방향으로 롤을 하게 되고, 롤 센터가 낮아지면은 둘 사이를 이제 롤축이라고, 롤축에 뭐를 곱한 거였지? 다시. 그 롤커플이 뭐랑 뭘 곱한 거였지? 그 무게 중심이랑 롤센터 사이 거리랑 그리고 이제 하중이랑 이제 이 거리를 곱한 걸 롤커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어지면은 롤커플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제 이게 너무 줄어들면은 또 다른 단점이 일어나서 오히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적절한 그 거리를 찾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말한 요 사이의 거리를 롤축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설명. 그리고 이거는 또 롤센터의 위치가 롤축은 이거구나. 롤센터의 위치가 이제 프론트에서는 좀 더 낮고 리어에서는 좀 더 높은데, 이게 롤센터의 위치에 따라 코너링하는 정도가 기울어지는 정도가 달라져가지고 이거를 앞뒤를 또 적절하게 찾아서 밸런스를 이뤄야 합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평행한 동일한 길이의 리시본 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동일한 길이에 수렴하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수렴하는 이제 리시본인데요. 이제 롤 상황 시 저희가 평행은 4도 기울어지면 4도 기울어졌었는데, 얘는 한 50%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하여서 2도 정도 기울어지는 이제 롤의 상황을 보여주고, 범프 상황 시에 아까 평행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캠버가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범프나 리바운드 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장점이 되었으면 이게 상쇄되는 요소라 가지고 이게 여기서 좋아졌으면 좀 부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동일한 길이의 수렴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길이의 수렴인데, 얘도 수렴하는 리시본이라서 이제 수치적인 변화는 비슷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와 경우한 설명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롤에서 양호한 캠버 제어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롤 센터의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범프와 리바운드에서 휘스크럽을 최소로 하고 이제 안정적인 캠버를 가져가야 된다.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티 다이브, 안티 리프트, 안티 스커트 세 가지 지오메트리가 있는데요. 이제 급격한 가감속 상황에서 피칭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오메트리를 구상하고 이제 이 안티 지오메트리가 너무 강해지면은 너무 이제 그걸 잡는 게 세져서 타이어가 튀거나 피드백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안티 다이브 지오메트리는 그 다이브 이렇게 하는 이거를 막는 말 그대로 그건데요. 이제 급제동 시 프론트로 하중이 이동하게 되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수평 방향의 트랙션이 다이브 힘에 대응하도록 피분 라인을 다시 기울이는 게 원리입니다. 이제 안티 리프트는 급제동 시 리어에 뜨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그 이제 방향으로만 봤을 때 안티 다이브와 똑같아서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안티 스커트는 후륜 자동차가 이제 가속 시에 프론트가 올라가고 리어는 내려앉는데 이제 방향은 달라서 안티 다이브 리프트와 비슷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걸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진짜 실제로 그 지오메트리를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의 출력이 크지 않아서 급제동이나 급발진 시에 타이어가 튀는 현상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렇게 그 살짝 기울이고 막 그 정도 적용하는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진짜 살짝이 3D 상에서 보면은 정말 사소한 모든 축들의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설계가 정말 복잡해져서 저희가 그걸 구현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돼서 이렇게 불필요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예전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가벼운 차를 가지고 가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제 차량은 더 무거워지고 이렇게 출력과 속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이씨분들은 그 다른 여기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그걸 계산하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윗집은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한 실제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평행하는데 이제 우상향을 가리키는 윗집원이고 여기는 살짝 수렴하지만 거의 평행하지만 길이가 다른 윗집은 여기는 여기 엄청 급격하게 수렴하는 윗집은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캠버각을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판 발표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위시분 형태에 따라서 캠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롤 중심도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롤 중심이요? 네네네. 롤 중심이 롤 센터가 캠버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롤 센터는 타이어의 그 컨택 패치끼리 연결했을 때 그 네 그렇게 그렇죠. 수렴한 점에서 결정되는데 네. 만약에 롤 센터가 그 무게 중심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롤 센터. 네. 그 코너링을 할 때 네. 만약에 너무 위에 있으면 이게 차가 이렇게 엎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너무 아래에 있으면은 안 좋은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한데. 그게 어떻게? 제가 너무 아래. 중심이 완전 아래. 롤 센터가 중심보다 롤 아래 센터. 할 때 코너링을 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은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보여줘도 되잖아. 차가 가라앉나요? 이번 주에 했어. 이거 날리나? 아 하체가 아니야 갈리나? 타이어를 못 쓰지 않나? 아니야 저번 주 거야. 잘 이게 모르겠네. 두 번째 거
그건 아니고. 이거 저번 주 거 아니야? 아니면 내구도가 좀 아 그래. 월요일이니까. 진짜. 아 내가 물어봤었네. 컨택 패치 선이라는 게 뭐야? 컨택 패치가 그 타이어랑 연결되는 건가요? 컨택이랑 타이어 접지면 네 맞아요. 접지면? 근데 컨택 패치 선이 뭐? 그러니까 컨택 패치에서 이렇게 아니 무슨 컨택 패치가 접지면 컨택 패치 접지면이면 그렇게 이으면 접지면 그 땅바닥에 근데 이게 정확한 설명을 저도 못 해줬는데 그 일단 그냥 용어 설명에는 그 컨택 패치를 이은 걸로 돼 있고 사진을 위시본을 이런 거 아닌가요? 윗시본 아랫부분이랄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타이어에 뭔가 요휠그 허브? 네, 허브 아래쪽 그쯤부터 컨택 패치 중심까지 이렇게 사오로 연결한 것 여기 같은데 있다 찾았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컨택 패치를 평 외우고 이거 어디 정리했어? 아니 그런 컨택 패치 아니야. 일단은 룰센터 구하는 거는 지금 어렵네 이제. 그래 안 돼. 일단 룰센터 구하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암이 달리잖아요. 네. 위시본은 암의 종류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더블 위시본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더블 위시본은 타입이고 거기서 암. 부품이야. 그래서 어퍼암, 로어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선을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원리부터 설명을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힘을 이렇게 받는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보시나요? 크게 할까요? 아니야. 그 정도 빠지면. 오. 아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수직을 이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를 순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원 운동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아, 근데 이거는 네. 순간적으로. 그런데 반대편에서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순간 중심을 찍어요. 네. 그래서 이 타이어 컨택 패치랑 이 타이어 여기 순간 중심이랑 있는데 이게 지금 뭐지? 롤 중심? 아니 요거랑 이게 룰 아. 센터인데 왜 이걸 롤 센터로 잡고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때는 바퀴가 진짜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타이어는 바닥에 붙어 있고 셰시 바디가 움직이는 걸 관찰해요. 네. 그래서 이 관점이 뭐냐면 바퀴가 여기 붙어 있고 이 나머지 샤시 바디가 움직일 거다. 그때 요 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이 롤센터 값이 이거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암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디가 네,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요거를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세한 과정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 점을 중심으로 바디가 움직인다. 이 내용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컨택 패치랑 뭘 연결하는 아 저렇게 하는 거였어. 저희가 공부를 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인데 근데 이 나는 게 더 높은 게 아니라 멋있다고 높아서 그게 작은 거지. 뭐가? 여기 일단 아, 지금 이 좀 커플링을? 높은 게 아니라. 혹시 아까 질문이 뭐냐면은 그 롤 센터가 만약에 너무 높이 있으면은 높이 코너링 할 때 있으면요? 이제 막 차가 엎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보다 위에 있으냐? 아, 네네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려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차가 상하는지 아니면 뭐 차가 쓸리는지 뭐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아마 바닥 긁히는 그거 아니었어? 어떤 거? 너무 부드러운 바람 그게 이상. 그거는 스프링 말랑한 거. 차량 내구도가 좀 저기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밑에 있게 한 차들은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요. 문제점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만약에 음체가 롤이- 많이 기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이 그 안정적이지 않다로 오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차가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정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나니까 아 그리고 진동도 심해지고. 네. 음. 차량 제어가 힘들어진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롤 중심이 너무 위에 있으면은 코너링 할 때 이제 차가 엎어지는 건 맞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에요. 왜 무게 중심이 높은 게 엎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복할 수 있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왔을 때 그거를 중요하게 결정짓는 그 메인 팩터가 그 무게 중심인지 롤 센터인지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쭉 막 엄청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다가 급하게 스핀을 쫙 돌았어.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높은 뭐 SUV 같은 애들은 확 돌잖아요. 마티즈 같은 애들. 근데 결국에는 이 컨택 배치로부터 여기 거리랑 좀 아 그래. 횡방향 다 롤지. 횡방향 한쪽 이동 일어날 거 아니에요. 횡방향 어떻게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코너링 하면 이걸 F라고 그러고 여기 높이를 H라 그러면 요게 이제 차량 전체 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 서스펜션이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크기가 제가 뭐라 해야지 일정량 넘어가. 일정량 넘어가면 롤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롤 중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결론이 그렇게 나긴 했는데 아직 더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많이 없어요. 아니 롤 중심이긴 해. 저는 롤 당연히 롤 그 뭐 힘을 거기에 받으면은 그렇게 토크가 네.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생각해보니까 타이어하고 무게 중심 사이의 거리구나. 물 중심은 요거가 그러니까 그 높이 그거에다가 이제 힘을 받은 그 토크가 이렇게 하는 생긴 거예요. 거예요. 아. 롤 중심부터 타이어 거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약간 좀 정확히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저희도 공부하는 중이어서 이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뭔지는 거예요.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 여기서 이제 롤 센터랑 그 질량 중심이 일치하게 됐을 때 그 롤 커플이 이게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롤 커플이 이게 우력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어쨌든 좋은 영향인데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멀어질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단점이 있다는 게 당연히 이게 커질수록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고 근데 이게 또 너무 작으면 안 좋다는 게 또 뭐냐면 그게 말한 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휠 스크럽과 제킹 연승이 일어나서 또 너무 작으면 안 좋고 이게 또 저희가 그 튜닝할 때 안티롤바 같은 거 사용해서 하는데 이런 걸로 통해 조정할 수 없다면은 또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해서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좀 다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센터가 낮아지면은 애초에 그 길이가 커져서 피드백을 못 한다는 게. 근데 제 생각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센터랑 무게중심이랑 일치하면 가로 방향 하중 이동 그대로 맞잖아요. 그럼 아마 이게 슬립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너무 멀면은 차체가 너무 기울어서 롤이 일어날 수도 이러지 않을까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지 만약에 같으면은 이제 진동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으면 네. 같으면 이 바퀴랑 몸체랑 같이 롤이 일어나겠죠. 맞아 아까 아무 생각해도 아까 여기서 말한 게 저도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지 롤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 회전은 롤 회전은 중심이라고 롤 중심 롤 중심이고 애초에- 무게 중심이 이렇게. 순간 아. 중심 롤 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차가 기울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무게 중심이고 네, 롤 네. 센터라고 하면 네네네네.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해볼까? 아하.
소리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지? 이거 20년째 작업장 이따 가시면은 노란 차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그 롤 상황에서는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거의 한 1도에서 4도까지는 롤 발생하면 타이어가 반응하는데, 이 0.5, 0.3이라는 기적적인 그 타이어 캠버 각을 만들어내서 뭐지? 코너링 상황에서 진짜 좋은 상황인데, 범프시에서 안 좋은 효과를 맞아요. 뭐더라? 왜냐면 그 반대로 가면 롤에서 범프 시에 그 캠버 변화가 또 심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어차피 온로드 차량이니까 범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아까 보셨던 이 안티다이브, 안티리프트, 안티스쿼트 지오메트리잖아요. 제동 감속 시. 근데 어떻게 보면 범프를, 그러니까 범프 상황이랑 제동 감속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 타이어에 가해지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럼 이 친구 제동 가속할 때 캠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 안티리프트, 안티다이브 지오메트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럼 그 노란 차는 돼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가서 확인해봐야 돼.